어, 반갑습니다. 저는 더 베이킹랩의 이성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진행할 내용은 햇밀을 햇밀답게 즐기는 법인데요. 사실 뭐 특별한 방법은 아니고 제가 뭐 플랫브레드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그거와 더불어서 좀 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싶어요. 오늘 저쪽에 2층에 가보셨죠? 오시기 전에 2층에서 다양한 밀이 지금 전시되고 있고 판매되고 있고요. 그 옆에서 이제 그 밀을 가지고 이제 빵이나 뭐 요리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과자 하시는 분들에서 판매를 좀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사실 더 베이킹랩이라는 걸 만들어서 밀 공부를 하고 있어요. 밀 공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밀로 또 빵을 어떻게 잘 구울까 이런 걸 이제 고민을 하면서 뭐 만들어 보고 뭐 논문도 읽고 책도 쓰고 이제 그러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사실은 시연을 준비를 하긴 했어요. 그래서 저기 오븐이 있어서 지금 반죽이 저기 크고 있고요. 근데 그거 할까 말까 지금 아직까지 결정을 못 했는데 일단 간단하게 보여드리긴 할게요. 일단 진행하기 전에 일단 이게 이제 저희 맷돌 재분기거든요. 이거 대부분 가정에 쓰시나요? 베이커리 조그맣게 하시는 분들 많이 쓰시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뭐 전통적인 방식이죠. 굉장히 전통적인 방식의 재분 방법이고요. 이거를 제가 쓰는 이유는 요즘 뭐 뒤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지금 하시는 분들 다 뭐 빵에 관심이 되게 많으신 분들이잖아요. 혹시 베이커리 하시는 분 계세요? 네. 그럼 홈베이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네. 그래서 아마 우리밀로 이제 빵을 굽고 계실 거고, 그래서 그럼 우리밀로는 어떤 빵을 구울까 뭐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저는 우리밀이 나갈 방향은 통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사실 뭐 빵을 굽기에 뭐 미국산 아니면 북미산, 프랑스산보다는 훨씬 더 떨어지기 때문에 통밀로 가는 게 우리밀의 경쟁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가정에서 조그만 재분기 하나 갖다 놓고 쓰면 되게 좋죠. 왜냐면 우리가 쌀도 마찬가지잖아요. 쌀도 바로 조정한 거 맛있잖아요. 밀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오늘 보여드릴 거는요. 오늘 제가 밀을 세 종류를 준비했어요. 세 종류를 준비했고, 그 다음에 그걸 다 이제 맷돌 재분을 미리 했고, 어제. 그다음에 그걸로 빵을 이제 구운 건데요. 오늘 제가 여기서 보여드릴 거는 이게 스펠트라는 고대밀이고요.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또 드릴 거고, 요거는 이제 키 작은 밀이라는 우리나라 토종밀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갈면서 두 개의 차이점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보실 거는 소리예요, 소리. 주의깊게 보실 거는 소리. 처음 이제 제가 키 작은 밀부터 한번 갈아보겠습니다. 네, 기억하세요, 이 소리를. 다음에는 스펠트라는 고대밀을 한번 갈아볼게요. 똑같은 세팅에서 한번 갈아볼게요. 자, 차이를 느끼셨나요? 혹시? 네, 고개를 끄덕이신 분이 저기 끝에 계셨어요. 차이가 뭘까요? 아, 둔탁한 느낌? 둔탁한 느낌? 차이는 하나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날카로운 어떤 그 쇠가 부딪히는 듯한 소리가 났고요. 하나는 그냥 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둔탁한 소리인데, 사실 스펠트를 갈 때 얘가 나중에 저 미라를 보시겠지만 딱딱해요. 딱딱하기 때문에 맷돌 재분할 때 갈면 쇠 소리가 나요. 이렇게 갈면서.
그리고 키 작은 밀은 이게 연질밀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뭉개지는 거죠. 그래서 소리가 조금 이렇게 둔탁한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이제 기본적으로 좀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국산밀 3종을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 뒤쪽에서는 저희가 준비한 밀가루, 빵 이렇게 이제 테스팅을 하면서 밀이 어떻게 다른지, 밀가루도 어떻게 다른지, 그다음에 그걸로 만든 빵은 어떻게 다른지 직접 체험해 보시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빵의 재료 제가 이제 우리밀을 뭐 강의를 하든 뭐 할 때 이제 많이 쓰는 자료인데요. 이거는 제가 쓰는 그냥 이스트로 굽는 그냥 컨트리 시골빵이에요. 이스트로 굽는 시골빵 레시피인데 보면 이게 밀가루를 100으로 했을 때 물이 한 70% 제가 잡고요. 그다음에 이스트 좀 넣고 소금 넣고 이렇게 하는데 아주 기본적인 빵이죠, 그죠? 밀가루, 물, 소금 요 세 가지만 굽는 이스트하고. 근데 이렇게 되는데 얘를 이렇게 비율로 보면 이 레시피에서 밀가루가 거의 한 60% 되고요. 나머지가 이제 40% 뭐 소금 조금인데, 자, 여기서 이제 제 고민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야, 빵은 밀가루, 물, 소금, 이스트 아니면 뭐 사워도 이렇게 굽는데 아주 간단한 재료로 굽지만 그 안에서 물이야 뭐 그냥 물이고,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 그래가지고 밀이 중요하다, 밀가루가. 그래서 제가 그런 과정에서 이제 밀이 중요하니 밀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놈이냐? 근데 우리 밀로 왜 빵이 안 낸다 그래? 우리 밀이 왜 그래?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쭉 해오면서 아직도 그냥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컨텐츠를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어쨌든 빵에서는 밀가루만큼 중요한 게 없다. 물론 우리나라는 사실 빵이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뭐 달달구리가 되게 많잖아요. 저기 밖에 팔고 있는 저 이름 뭐더라? 근데 저런 것도 제과도 빵이라고 부르고 있고, 예. 근데 사실 저거는 뭐 디저트이고 우리가 얘기하는 빵은 아닌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빵 단팥빵이니 이렇게 달달구리 위주의 디저트 위주이기 때문에 어쨌든 조금 안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주로 굽는 빵들은 이렇게 간단한 재료로만, 기본적인 재료로만 굽는 빵들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밀가루가 굉장히 중요하다, 제일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밀가루를 아니면 밀을 공부해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자, 이건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밀이 진화를 했어요. 사람처럼. 사람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유인원 됐다가 사람 되잖아요. 사람도 인류도 이렇게 호모 에렉투스니 이렇게 해서 진화가 됐는데, 밀도 마찬가지로 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염색체를 XY 염색체 해서 2배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밀도 처음에 2배체 시작해서 4배체로 갔다가 6배체로 지금 진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지금 여기 보이는 밀들은 다 6배체인 밀들이에요. 6배체는 뭐냐면 염색체가 얘는 사람처럼 두 쌍이에요. XY. 얘는 한 쌍이죠. 두 개. 한 쌍. 얘는 두 쌍이에요. 염색체가 4개가 있는 거예요. 4개가 이렇게. 얘는 세 쌍이야. 그러니까 6개가 있는 거 이렇게 6개. 그래서 2배체, 4배체, 6배체로 진화를 하고요. 근데 내 고대밀을 하는데 제가 왜 진화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고대밀 얘기하면 기본적으로는 2배체, 4배체, 그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스펠트, 요걸 우리가 고대밀로 정의를 해요. 그럼 2배체에서는 기본적으로 아인콘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외알밀인데, 외알밀로 아마 빵을 구우시는 분도 계세요, 우리나라에. 다 수입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외알밀이 재배가 상업적으로 되지는 않고 있고요. 물론 저도 알곡을 갖고 있고요. 저쪽에 남쪽에 계신 성강래농부도 일부 용사를 짓고 계신데 아마 상업화는 어려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왜냐하면 수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이제 2배체고요. 4배체로 가면 뭐가 나오냐면 엠모하고 듀럼이 나오는데요. 엠모가 이게 뭐냐면 인류가 최초로 빵을 구운 게 엠모예요. 아인콘이 아니고 엠모라는 거죠. 그 다음에 듀럼, 이건 잘 아시죠? 뭐 만드는 거? 파스타 만드는 거. 네, 파스타 만드는 거. 그 다음에 6배체로 가면 여기 염색체 보시면 여기 AA, AABB, AABBDD 해서 D라는 염색체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밀에. 그러면 D가 오면서 이게 이제 스펠트하고 일반 우리 빵밀로 얘기하는 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펠트까지가 이게 고대밀인 거예요. 지금 현재 아인콘, 엠모, 듀럼밀, 그다음에 스펠트,
요 정도가 우리가 정의하는 고대밀로 정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이후로는 이제 현대밀로 얘기하는 건데, 현대밀 중에는 토종밀과 현대밀로 나눠요. 그러면 토종밀은 뭐냐 도대체 우리가. 그러면 우리 밀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착각하시는 부분이, 아, 우리나라 밀은, 우리 국산 밀은 다 토종밀이야. 그건 땡이에요, 땡. 틀린 말이고요. 우리나라에서 현재까지, 토종밀은 뭐냐? 토종밀은 기본적으로 농부가 이 씨앗을 채종해서 심으면 그 똑같은 형질이 나오는 거, 똑같은 놈이 나오는 게 그게 토종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토종밀은 그냥 대대로 이렇게 쭉 자가 채종해서 길렀던 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뭐 토종밀을 계속 길렀겠죠. 예전에 이제 얘들은 인류가 뭐 10,000년 전에 농경 생활을 시작했다 하는데 그때부터 길른 밀이고, 얘가 한 8,000년 정도 전부터 이제 길렀다는 밀인데, 그 이후에 이제 토종밀들이 이제 길러지게 되고, 근데 토종밀에서 현대밀로 넘어가는 거는 기점을 1950년이나 60년대를 기준으로 이렇게 나눠요, 이렇게. 그러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뒤에 또 나오겠지만, 녹색혁명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육종을 시작해요, 육종을. 농학자들이 A라는 놈과 B라는 놈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인공교배를 해서 육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육종에서 나오는 놈들이 현대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따가 저기 2층에 올라가시면 여러 가지 밀들이 막 있을 거예요. 금강밀도 있고, 뭐 아리익밀도 있고, 뭐도 있고 한데, 걔들은 토종밀이 아니고 현대밀, 육종밀인 거예요, 육종밀. 그러면 토종밀은 뭐가 있냐, 우리나라에 딱 2종밖에 없습니다, 진짜. 제가 알기로는. 하나는 제가 여기 2개 지금 다 있죠, 2개가. 하나는 키 작은 밀이 있고요. 하나는 남도 참밀이 있고요. 그거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고대밀과 토종밀, 현대밀을 좀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는 있다. 자, 우리밀은요, 품종이 제법 많아요. 우리밀은.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밀이라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밀가루들이 사실 있잖아요. 한살림에 가도 있고, 생협에 가도 있고, 심지어는 마트에도 가도 있죠. 우리밀이라고. 근데 그 우리밀을 만드는 놈이 품종이 사실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개가 있는데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고, 요로 백강밀, 그다음에 금강밀, 그다음에 고소밀, 뭐 키 작은 밀, 요 정도가 현재 이제 시장에서 주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밀들이고요. 백강밀이 이제 최근에 작년부터 이제 재배가 되고 시작하고 있는 거고, 얘가 국립식량과학원이라고 저 2층에 가시면 지금 그 부스가 있어요. 국립식량과학원. 거기서 육종한 밀을 이제 품종을 개발을 하는 거예요. 밀연구팀에서. 얘들은 타겟이 빵용이에요. 개발한 게 원래 목표가. 그리고 조경밀, 금강밀 있는데, 뭐 금강밀이 뭐 면용, 빵용으로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고소밀이 우리 천안에 가면 우리밀로 만든 호두과자 광고 많이 하잖아요. 거기서 쓰는 게 고소밀이에요, 거의 100%. 그 다음에 키 작은 밀이 있고요. 지금 우리 관행은 뭐냐면, 얘들을 대부분 다 섞어서 수매를 물론 하죠. 해서 그냥 해서 다 재분을 해가지고 다목적으로 이렇게 만듭니다. 우리밀은 현재로. 우리밀 중에 빵용 밀가루 보신 적 있어요? 있으세요? 빵용 밀가루는 없을 거예요, 우리밀로 아직까지. 근데 다만 금강밀이 빵이 잘 된다더라. 말은 빵도 구울 수 있고, 국수도 만들 수 있고, 뭐 수제비도 만들 수 있고인데, 거꾸로 얘기하면 별로 특징이 없는 밀인 거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우리밀이 현재 이런 수준이고요. 밀가루가 저기 우리밀은 저는 이제 처음에 제가 빵을 만든 지가 한 6년, 한 7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집에 처음에 이제 저기 저런 컨벡션 오븐으로 빵을 굽기 시작했고요. 이게 저희 첫 번째 빵입니다, 이게. 2덩어리예요, 이렇게. 하나, 2개. 2덩어리를 구운 거죠, 제가. 근데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이것도 당연히 우리밀이었고요. 어떤 밀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아마 그 당시에는 제가 뭐 전국에 있는 밀을 다 가지고 이제 뭐 테스트를 할 때였는데, 첫 번째 밀입니다. 이게 첫 번째 빵, 저의 첫 번째 빵. 근데 이걸 굽고 나서 이렇게 나오니까 저 딸내미가 이렇게 올려준 거예요, 초콜릿을. 눈사람이다, 얘. 눈사람이다. 그래, 저는 빵을 책을 보고 공부를 했어요. 어디 가서 처음에는 제가 배운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우리 타르틴 브레드 많이 보시잖아요, 책을. 그 책을 보고 제가 그거를 한 5-6번 반복해서 읽고 그거대로 빵을 만든 거예요. 물론 밀은 우리밀을 쓴 거고, 아마 이때 금강밀이었을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왜 그랬을까? 그 책에는 빵이면 진짜 빵빵하게 잘 나오는데 도대체 나는 그 레시피로 했는데 왜 이렇게 다 했을까? 그래서 막 여러 군데 막 수정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동유럽에 있는 제 아는 베이커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물어보는 게 있어요. 야, 너 레시피를 어떤 걸 쓰고 봤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타르틴에 있는 기본 그 컨츄리 로프 이거 보고 했다. 두 번째 질문이 그럼 밀가루는 뭐야? 그래서 한국산 국내산 밀인데 그랬더니 딱 이제 그래 그거야 원인은 니네 밀도 우리 밀처럼 그러니까 걔네 밀처럼 글루텐이 약할 거야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그랬더니 물을 줄여. 물을 줄여. 타르틴의 기본 레시피는 수분율이 제 기억에 한 74%인가 76%가 돼요. 물을 줄여. 거기서 얼마나 줄여? 한 68%부터 해봐. 68% 했더니 빵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68%부터 하면. 그 68%는 제가 좀 이따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뭔지는. 지금은 사실은 우리 밀로 이런 빵을 구워요. 이런 빵을. 굽는데 사실 여기 뒤에가 보이시죠? 이게 제가 빵집을 한 1년 반 했었거든요. 지금도 양평도에 아주드블레라는 빵집에서 동업으로 했었는데 거기 오븐이에요. 굉장히 좋은 오븐이고요. 4천만 원짜리 오븐인데 여기에서 좋은 오븐에서 이렇게 구우면 얘가 수분율이 82%짜리예요. 얘는 76%인데 이 모양이 나왔고 얘는 82%인데 이렇게 나와요. 똑같은 밀일 건데 그러면 뭐가 달라졌을까? 첫 번째, 제 제빵 스킬이 올라갔겠죠. 왜냐면 세월에 쌓이는 게 있으니까. 두 번째는 오븐이 좋아서 그래요. 오븐이 좋아서. 그다음 세 번째는 우리는 베이커리에서 믹서를 쓰잖아요. 스파이럴 믹서로. 그래서 세 가지 요인으로 해서 똑같은 밀인데 수분을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밀도 빵이 잘 되는구나. 우리 밀도. 근데 왜 안 된다고 그래? 왜 안 된다고 그래? 왜 안 된다고 그래는 이유가 되게 많아요. 그 이유는, 원인은. 그래서 우리 밀로도 빵이 잘 됩니다. 멋진 빵을 구울 수 있습니다. 다만 오븐이 좋아야 돼요. 이거는 사실은 프랑스 밀 써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용 오븐, 컨벡션 오븐 사실 한계가 있고요. 이렇게 스팀 빵빵하게 나오는 그 데크 오븐에서 구우면 웬만한 빵은 다 잘 나와요, 사실. 웬만하면. 근데 얘를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가 이제 타르틴 브레드가 그 책이 성공한 이유잖아요, 얘. 집에서 그 콤보 쿠커로 했더니 이렇게 빵이 나오더라, 이거잖아요. 데크 오븐을 사실 흉내내는 거예요, 그게. 어쨌든. 자, 밀을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얘가 스펠트 밀이에요. 이렇게 생겼죠? 사진처럼. 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8,000년 전부터 재배했던 고대 밀이고요. 얘는 6배체예요. 고대 밀의 밀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6배체가 왜 중요하냐면 원래 D 유전자라는 게 6배체에 들어가거든요. 뭐 잡종이겠죠. 그래가지고 교잡에 통해서 돌연변이에요. 그래가지고 돌연변이에서 D 유전자가 들어가는데 D 유전자가 제빵성을 좋게 하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제빵성을 좋게 하는 특성이. 그래서 스펠트 밀도 고대 밀이긴 하지만 빵이 제법 잘 됩니다. 빵이. 왜냐면 D 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는 20세기 초까지 20세기 초는 1900년대 아까 1960년대 기준으로 50년대 기준으로 육종이 시작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막 이제 육종이 되면서 키가 작아지고 막 다수학 품종 막 나오고 하면서 얘들이 사라졌어요. 왜냐면 얘들은 수확량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육종밀에 비해서 한 70% 정도 수확량이. 그렇기 때문에 경제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경제성이. 그래서 사라졌어요. 사라졌다가 최근에 인기가 굉장히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독일어권, 특히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이렇게 해서는 이 스펠트밀을 요즘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육종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뭐 호헤나임 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 프로그램이 대단해요. 스펠트 프로그램이, 육종하는 프로그램이. 그래서 이게 지금 각광을 받고 있고요. 얘는 근데 특징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게 알곡이 있고요. 이렇게 있는데 이게 껍데기가 안 까져요. 껍데기가. 요거
돌릴 테니까 한 번씩 까보세요. 얘하고 얘는 남도 참밀인데 얘는 이렇게 하면 알이 터져 나와요. 그냥 이렇게 알곡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여기서 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얘는 안 까져요. 얘는 이렇게 털면 알곡이 떨어져 나오거든요. 근데 얘는 안 나와요. 그래서 얘는 도정을 해야 돼요. 우리 벼처럼. 벼도 도정을 하잖아요. 껍데 보리처럼. 도정을 하기 때문에 얘가 어쨌든 생산 비용이 더 올라가는 거죠. 수율도 낮은 데다가 수확률도 낮고 그 다음에 재분할 때도 한가적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가격이 사실 비싸요. 독일에서도 그냥 일반 밀보다 더 비싸고요. 왜냐면 뭐 수확량도 떨어지지. 그다음에 가공을 한 번 더 해야지 하니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빵이 굉장히 독특해요. 얘는 굉장히 맛있어서 지금 현재 독일어권에서 굉장히 각광받고 있고요. 저도 앞으로 저는 이제 빵집 시즌2를 할 건데 저는 스펠트를 밀 거예요. 저는 스펠트로 여러 가지 빵을 이제 구울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참밀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사실 우리 농서가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그 역사 시간에 배울 때 뭐 농사직설이니 뭐 이렇게 뭐 살림 경제 뭐 이런 것들 많은데 농서에서 언급된 밀들이 제가 쭉 찾아보니까 딱 2개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그러니까 조선시대 이전 기록에는 사실 잘 없고요. 조선시대에 이렇게 쭉 있는데 그 중에 나온 게 품종이 2종류인데 그 중에 하나가 참밀이에요. 진맥이라고 돼 있고요. 또 하나가 뭐 막지밀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농서에 언급된 밀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남아있는 게 참밀이에요. 참밀. 근데 이 참밀이 그 참밀이냐? 그건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기는 거죠. 왜냐면 이름이 똑같으니까 그게 맞을 거야. 맞는 거야. 이렇게 저는 우기고 있고요. 이게 지금 1450년대에 쓰는 산과 요록이라는 책에 처음 언급이 돼요. 진맥이라는 게.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농사법에서 언급이 되는 게 아니고 누룩 만드는 편에서 언급이 돼요. 조국 만들 때 조국이 이제 이 밀을 약하게 분쇄해서 이렇게 덩어리 져서 만드는 그 누룩인데요. 거기서 언급이 돼요. 조국을 가지고 진맥을 가지고 누룩을 만든다. 최초에 나옵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이렇게 증보살림경제에서는 이 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이 돼요. 이렇게. 이게 1766년 건데요. 참밀은 까락이 길고 익으면 열매가 누렇다. 이렇게 지금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이 돼 있고요. 이거는 지금 경기 참밀이에요. 참밀이 지금 보니까 뭐 남도 참밀이 있고 뭐 경기 참밀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갖고 온 거 요거는 경기 참밀이고요. 남도 참밀은 여기 지금 제가 구운 건 남도 참밀이에요. 네. 그래서 보시면 남도 참밀은 제가 이삭을 못 봤어요. 이삭을 못 봤는데 경기 참밀은 이삭이 굉장히 이쁩니다. 이렇게 색깔이 너무 이쁘죠. 요게 키도 사실 요만해요. 키도. 근데 요게 다 익어서 바람에 막 무대기고 휘날리다 싶으면 저는 굉장히 경관적으로도 가치가 있는 그런 밀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고요. 그래서 얘는 이런 농서에 누룩편에 보면 무조건 다 나와요. 진맥이라고 해서 다. 근데 그게 이거다? 모르겠지만 나는 우길래 이거예요. 모르겠지만 나는 우길래. 네. 그 다음에 키 작은 밀인데요. 얘는 진짜 어떻게 보면 토종 종작의 스타죠. 스타인데 저는 얘는 이래요. 키가 작아서 일단 예전에는 안진뱅이밀이라고 불렀어요. 안진뱅이밀. 근데 안진뱅이가 사실은 어떤 특정 계층, 특정 부류의 사람을 이렇게 비하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말을 바꿉시다. 저기 있는 양반들이 바꿨어요. 저기 식량과학원에 계신 분들이 안진키밀. 그래서 저는 그걸 듣고 참 사람들이 상상력이 떨어지는구나.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깁니다. 어딨어? 키 작은 밀로 부릅시다. 근데 다 키가 작아요. 요새는 밀이. 왜냐하면 육종이 아까 한다고 그랬잖아요. 육종이 하는 게 목표가 뭐냐면
육종의 기본 목표는 수확량 늘리기예요. 수확량을 어떻게 하면 늘릴 것이냐. 근데 수확량 늘리는 방법은 간단해요. 비료를 때려 넣으면 돼요. 특히 질소 비료를. 그러면 알이 커지고요. 이삭이 잘 여물어요. 알이 커지면 이 단위 알당 무게가 늘어나잖아요. 이게 전체 수확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비료를 막 넣으면 무슨 일이 있냐면 원래 밀이 거의 1m 60cm, 70cm 정도 됐어요. 원래가 이렇게 저 키만큼 되는 밀들이인데 여기다가 비료를 막 뿌리면요. 얘가 쓰러져요. 이렇게. 예전에 똑같이 벼도 그랬잖아요. 통일벼 나오기 전에는 토종벼도 키가 굉장히 크거든요. 거기다가 막 비료를 넣으면 얘가 막 자라가지고 쓰러져요. 비 오면 쓰러지고 바람 불면 쓰러지고 태풍 때 쓰러지고. 근데 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얘도 바람 불면 쓰러져. 막 비대해지는데 이삭은 커지는데 그럼 어떻게 해? 키를 작게 해야지. 키를 작게. 그게 이거예요. 노먼 블록 박사가 반회성이 이제 키가 작다는 밀인데 요거의 근본이 됐다. 그래서 이 양반은 이렇게 제3세계에 특히 인도 파키스탄에 수확량을 거의 3배 이상 올렸기 때문에 그 공으로 노벨 평화상을 1970년에 수상을 합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 토종 하시는 분들이 주장하는 거는 요 사람이 밀을 개발할 때 종자가 노린 10이라는 농림 10호라는 밀을 가져갔어요. 일본에서. 거기에다가 미국의 토종밀인 터키레드 요 두 개를 교잡을 해서 하나를 만들고 그거하고 또 뭐 해서 이제 소노라라는 그런 품종을 만드는데 노린 10이 원래 그에 보면 달마라는 놈이 나와요. 달마가 그 자식이 노린 10이고 노린 10이 터키레드하고 해서 뭐가 되고 이렇게 쭉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노린 10이 부모가 아니 엄마든 한쪽 부모 중에 한쪽이 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우리나라 토종운동 하시는 분들이 주장이에요. 논문도 있어요. 심지어 저쪽 밀연구팀에서 식량과학에서 만든 논문도 있는데 저는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네. 저는 요거는 여기서는 퀘스천 마크를 전 다는 거예요. 노린 10의 부모가 안진뱅이 밀이다, 키 작은 밀이다. 이거는 저는 모르겠다. 어디서도 확인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게 얘는 일본에서 건너온 게 아닐까? 일제시대, 일제강점기 때 이렇게 저는 수정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얘는 맛이 좋아요. 맛이 되게 좋고요. 빵을 하기에는 근데 향이 너무 강해. 빵을 하기에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뭐 칼국수나 뭐 수제비나 이런 거 하면 진짜 맛있고요. 부침개도 맛있고. 그래서 그런 정도로 쓰시거나 아니면 양을 줄여서 블렌딩 할 때 줄여서 넣으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얘는 요즘은 조금 버렸어요. 사실 초기에는 이걸로 빵을 많이 구웠는데 요즘은 좀 많이 향이 너무 강해서 제가 예전에 그런 걸 했었거든요. 프랑스 밀 T65로 바게트를 굽고 그다음에 요 밀로 이제 바게트를 굽고 그래서 이렇게 딱 놓고 테스팅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가서 그랬더니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얘를 골라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다 프랑스 밀로 골라요. 그래서 아마 풍미가 너무 강해서 그렇지 않을까. 그리고 일단 우리가 뭐 프랑스 빵의 본연의 어떤 그런 풍미를 살리기에는 향이 너무 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빵인데요. 빵은 제가 요 배합표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백각밀, 백밀을 섞고요. 통밀을 아니에요. 제가 통밀을 주장하지만 저는 통밀 100% 빵을 주장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빵은 폭신해야 된다. 어느 정도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통밀 100% 빵을 잘 안 구워요. 뭐 호밀은 100% 굽긴 하지만 통밀은 이게 되게 무거워서 너무 뻑뻑하다 보니 좀 백밀하고 섞어야 된다. 그게 제 주장이고요. 그래서 백각밀 이건 백밀가루고요. 60%. 그다음 맷돌 제분한 거 아까처럼 해서 40%. 소금 2%.
그다음에 인스턴트 드라이스트 0.2%, 네, 물 80% 기준인데요. 이거 베이커스 퍼스트는 뭔지 아시죠? 이거는 빵을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공식이에요, 공식. 되게 어렵나? 어쨌든 밀을 100% 봤을 때 여기 두 개 합치면 100이잖아요, 그죠? 밀이 항상 100%예요. 밀이 항상 100%고 밀에 비해서 얘는 밀의 2%, 얘는 요 밀의 0.2%, 물은 밀의 80%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밀이 100%고 나머지는 그 밀에 대한 비율인 거죠. 이게 베이커스 퍼센트고요. 요거를 알아야 레시피를 이해를 합니다. 요거를.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런 얘기 많이 부르잖아요. 아까 제가 뭐 처음에 수분율이 뭐 68%니 76%니 82%니 이건데 그게 이거거든요. 밀가루를 100으로 봤을 때 얼마입니까, 물이? 요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요걸 딱 보면 레시피가 이제 쭉 많잖아요. 사실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레시피가 엄청 많은데 그거를 분석할 때 굉장히 좋은 툴이 돼요. 얘가 딱 보고 얘는 수분율이 뭐 80%다 그럼 굉장히 수분율이 높은 거고, 얘들은 그냥 치아바타 뭐 포카치아 이런 정도가 이제 그 정도고요. 프랑스 빵 바게트 진짜 프랑스 사람들 굽는 거 64%에서 66% 정도 구워요, 프랑스에서는. 그런데 아까 제가 타르틴 얘기했던지 타르틴 그냥 컨트롤로프 거의 80% 구워요, 걔네들 수분율이. 그 다음에 브리오슈 수분율 계산하면 한 56%, 60%, 56%, 58% 이 정도 돼요, 대부분. 그래서 이걸 보면 아, 얘가 어떤 빵이었거니 라고 이제 우리가 분석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얘를 보면 다 똑같은데 수분율이 달라요. 이렇게 수분율이 스펠트가 80이고요 그 다음에 86, 85거든요 이건 제가 똑같은 컨시스턴트 맞춘 거예요. 반죽에서 똑같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단단하게 아니면 물기 이걸 맞춰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빵 테이스팅 할 때 처음에 할 때는 그랬어요. 모든 저걸 똑같이 해서 빵을 만들어 봤거든요. 근데 그것도 의미가 있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밀가루가 가진 특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레시피를 조정하는 게 맞다. 그래서 비교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보시면 스펠트가 수분율이 제일 낮아요. 낮은 이유는 밀가루를 보시면 이유를 알 수 있어요. 밀가루를 보시면. 그 다음에 키 작은 밀이 좀 높고요. 키 작은 밀이 이게 논산 거거든요. 논산에 올해 농사가 되게 잘 됐어요. 참밀 요건 밑에 지방 건데, 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놓고 통밀은 사실 오래 물에 담가 놓으면 좋아요. 오래 빵을 구울 때 물의 수화를 충분히 시키는 게 좋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면에서 좋아지고 맛도 좋아지고 빵도 부드러워지고. 그래서 보시면 저는 통밀하고 동량의 물을 넣고 섞어요. 그래서 한 12시간 정도 저녁 때 섞어서 그 다음날 이제 반죽을 하는 거죠. 이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최소한 4시간 이상을 물에 불려주세요, 통밀은. 그러면 완전히 다른 빵이 돼요. 완전히 다른 빵이. 바로 반죽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래 가도 돼요. 한 3일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를. 이 과정을 3일까지. 물론 냉장고에 넣어야 돼요. 오늘 이런 날씨는, 여름에는. 그 다음에는 이게 다 손반죽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 물하고 얘하고를 섞어서 잘 녹이는 거죠. 이렇게 녹인 다음에 나머지 밀가루 그 다음에 요거하고 같이 섞어서 이렇게 한 다음에 발효를 시키는 거예요. 이 레시피는 지금 같은 온도에서는 3시간 정도 발효하는 거 기준이에요. 0.2%가 1차 발효하고요, 성형하고 2차 발효하고 굽는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죠. 이렇게 해서 구운 빵이에요. 얘는 그냥 제가 수분율이 되게 높기 때문에 따로 성형 안 하고 팍 던져놓고 이렇게 그냥 편 거예요. 이렇게 판에다 놓고. 우리 그 굽는 판 있잖아요. 큰 거 60에 30짜리 큰 거 빵팬에다가 넣고 그냥 구워버린 거고요. 얘는 성형이 안 돼요. 얘는 수분율이 높기 때문에 성형할 수가 없어요. 한다 그러면 뭐 치아바타나 리스트 정도는 가능하겠죠. 근데 그것도 귀찮으니 그냥 훅 붓고 그냥 2차 발효해서 구운 거예요, 그냥. 네. 그다음에 이제 테이스팅을 할 건데요. 지금 제가 밀을 3가지 종류 준비했다고 그랬죠. 하나는 고대밀, 2개가 토종밀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실 게 뭐냐면 밀과 밀가루와 빵을 각각 테이스팅 할 거예요. 하는데 순서는 스펠트, 그 다음에 남도 참밀, 키 작은 밀 순으로 하세요. 왜냐면 키 작은 밀이 향이 너무 제일 강하기 때문에 향이 약한 순서부터 테이스팅을 하는 거예요. 테이스팅 하는 거는 자 보시는 것처럼 처음 밀부터 할 건데요. 밀을 색깔을 보세요. 색깔을 보시는데 표면색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단면을 끓으시면 단면을 볼 수 있거든요. 단면이 차이가 나요. 단면 색깔이. 요것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단단함은 이제 씹어보면 단단함을 알겠죠. 그 다음에 맛도 한번 보시고. 네, 요거부터 해볼게요. 지금 이제 요 있는데 스펠트, 참밀, 그 다음에 키 작은 밀 이렇게 하실게요. 맛보실 때는 몇 알 넣고 같이 맛보시면 돼요. 한번 씹어보시고 어떤 맛이 나는지. 아이고. 얘는 원래 제가 이 부분은 토론 수업이에요. 사실은 지금부터는. 그래서 서로의 느낌을 얘기하는 그런 건데 어쨌든 한번 맛을 한번 보시고. 자, 쉬운 거부터 할까요? 단단한 거. 단단함의 정도. 어떤 게 제일 강한가요? 네, 스펠트가 제일 강하죠. 스펠트가 제일 강합니다. 그 다음에 키 작은 밀하고 참밀 아마 비슷할 거예요. 생김새도 비슷해요. 생김새도 비슷한데 저는 이게 이 남도 참밀은 살짝 의구심이 들어요. 이게 참밀일까? 의구심은 들어요. 왜냐면 이 두 개 비교하면 자, 그 다음에 제가 빵 테이스팅 할 때 특히 밀 가지고 여러 가지 밀로 비교할 때는요, 발효를 이스트로 해요. 이스트로. 사워도우를 안 하고.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사실 밀 맛을 비교할 때 제일 좋은 거는 사실 발효를 안 하는 거예요. 발효 안 하고 그냥 진짜 통으로 굽는 건데 제가 원래 그걸 하려고 했거든요. 딱딱해서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발효를 시킨 거예요. 좀 폭신하게. 그 이스트를 발효를 하고요. 근데 왜 사워도우를 안 하냐면 우리가 발효할 때 뭐 이스트 쓰고 사워도우 쓰는데 사워도우 안 하는 이유는 사워도우를 하게 되면 그 사워도우의 풍미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밀 향을 가려요. 그래서 저는 이스트를 쓰는 거예요. 이 밀가루 자체의 밀 품종에 따른 차이를 느끼려면 이스트 발효하는 걸 써야 돼요. 왜냐면 사워도우 발효하면 마지막에 뒤에 뭐 신맛이나 이런 것들이 다 거의 똑같이 나기 때문에. 예. 저렇게 맛을 보시고 딱 마음에 드시면 금일 쓰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 60대 40 요거는요, 이거 통밀로 하시면 그냥 이거 100으로 그냥 하시면 돼요. 이렇게 얘 빼고 여기다 100 넣으면 되는데 이러면 빵이 굉장히 무거워지겠죠, 당연히. 그리고 또 하나, 얘가 80이고 86, 85인데 요 차이는 밀기율의 차이예요. 스펠트 밀가루를 보시면 밀기율이 적어요, 딴 놈보다. 밀가루 한번 보시면 얘에 비해서 얘 밀기율이 굉장히 적어요, 이 밀 자체가. 왜냐면 얘는 요 껍데기를 도정을 하는 중에 밀기율이 일부가 나가는 거죠.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반 밀에 비해서 밀기율이 확실히 적습니다. 그래서 밀기율이 적으면 물을 적게 먹거든요. 이스트는 어떤 제품 쓰시는 거예요? 이스트는 저는 프랑스 거 사프레드, 예. 빨간색, 예, 사프레드 쓰고 있고요. 근데 그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이스트는. 근데 이스트에 따라서 빵 맛이 달라집니다.
여러 가지 써봤는데 사프레드가 제일 좋아요. 네. 자,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질문 있으면 질문 몇 가지만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 이렇게 저 팔로우 하시면 제가 뭐 하고 노는지 볼 수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는 이제 2017년인가? 그때 처음 이제 양평동에 이제 아주드블레라는 빵집을 했었고요. 그거 한 2년 하고 그만두고 회사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빵집 시즌2 준비하고 있고요. 아마 이번에는 강원도 가서 예, 시골에다가 좀 할 거로 준비를 하고 있고 빠르면 올해 안에 할 건데 그냥 빵집은 아니고 뭐 빵공장 해서 이제 또 대량으로 유통하는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밀은 지금 여기 있는 밀들을 주로 쓸 거고요. 예, 저는 이제 고대밀과 토종밀 가지고 이제 하는 그런 빵들을 좀 더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까 준비하고 있습니다.